하루를 열심히 보내고 난 후 우리는 잠을 통해 피로를 회복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활기찬 내일을 맞는 건 아닌데요. 누군가는 잠을 잘 자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두통까지 띵 해지는 날은 이제 그날 새벽에 또 한두 시간 못 자는 거죠. 이 콧물 증상이 괜찮아질 때까지. 수면 무호흡증과 코골이, 비중격 만곡증, 비염, 부비동염 등 숙면을 방해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치료를 통해 공기가 지나는 길을 넓혀줘야 하죠. 두스는 시간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지금은 꿀잠을 잡니다. 완전 뚫혔어요. 코는 완전히 막 뒷꼭대기까지 공기가 들어가는 그런 수술하고부터는 너무 좋아졌어요. 공기를 호흡기에 최적화된 상태로 바꾸는 건 코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인간은 원래 수면 중에는 비강호흡을 해야 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무호흡증이 있거나 아니면 비강의 구조적이나 해부학적인 막힘이 있을 때 비강호흡을 못해서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그래서 꼭 비강호흡을 할 수 있어야 모든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꿀잠을 잘 수 있는, 무호흡증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숨 막히는 하루에서 벗어나 이제는 개운한 하루를 맞이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올바른 수면 상태를 만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정재훈 원장. 코의 구조를 개선해 고민을 해결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무건 원장. 꽉 막힌 삶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학건 원장. 권익재 씨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한 코골이와 코막힘, 편도 결석 등으로 수면의 질에 이어 삶의 질까지 떨어지고 말았죠.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어 해결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건조하고 그래도 자고 일어나면 목 따갑고 코가 따갑고 코도 골고 요즘에 이도 많이 간다고 그렇게 주변에서 많이 들어왔죠. 하루에 좀 피곤할 때가 많죠. 낮잠을 자고 싶을 때도 많고 밤에도 잠도 일찍 드는데 많이 자더라도 그래도 또 피곤하고. 수면장애 진단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검사는 수면 다원 검사입니다. 하룻밤을 보내면서 뇌파와 안구 운동, 호흡, 근육의 움직임, 심전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죠. 몸에 각종 센서를 부착한 채로 잠들면 여러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검사가 끝나고 나면 정확한 판독과 분석을 통해 수면 장애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환자와 결과를 공유해 치료 방향을 결정합니다. 주무시는 동안에 깊은 수면이 확실히 떨어져 있고 얕은 수면이 확실히 늘어 있는 게 보여요. 이런 거는 확실히 잘 때마다 깊은 수면으로 가려고 하는 거를 이게 우리가 어라우절, 그러니까 각성이라고 하죠. 각성이 계속해서 머리가 깨면서 깊은 수면을 계속 얕은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원인이 뭔지 저희가 찾아봤는데 그만큼의 숫자만큼의 무호흡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약간 전체적으로 숨을 안 쉬는 무호흡과 덜 쉬는 저호흡 중에서 저호흡이 좀 많았고요. 시간당 저희가 이런 무호흡 저호흡을 계산해 보니까 5미치 정상인데 한 10점 정도 나와요. 그래서 경도의 무호흡증이 저희가 나타났고요. 수면 1시간당 발생하는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정상보다 높고 코골이도 심한 편입니다. 산소 포화도 역시 정상 범위인 95에서 100%보다 낮은데요. 깊은 수면을 뜻하는 N3 수면 시간도 부족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CT를 찍어보고 내시경을 봐도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비강, 여기가 오른쪽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비강의 기류가 까만색이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한쪽이 좀 많이 좁아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코에 있는 비주기라는 게 있는데 코가 이제 한쪽씩 막히는, 번갈아가면서 막히는 원래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렇게 비중격 만곡증이 있는 분들 그런 현상이 극대화로 나타나면서 코가 꽉 막히게 될 수 있고 그럴 때 이제 자면서 각성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내시경을 이용해 코 속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봅니다. 코가 이제 이렇게 부어 있다. 여기 뼈 부분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휘어져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오른쪽이 좁으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많이 막히고 왼쪽은 뚫려야 되는데 콧살이라는 게 있는데 합의각계가 여기는 조그맣고 왼쪽은 이만큼 커져 있어요. 그죠? 비우성 비염이 왼쪽이 많이 심하거든요. 이렇게 비중격이 휘게 되면 대상적으로 그쪽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비염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 막히는 쪽이 본인은 번갈아가면서 막힌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거 수술할 때는 비중격만 해서 될 건 아니고요. 수술할 때 이제 이런 비염 수술도 같이 해주면 코 쪽에 숨 쉬는 것도 훨씬 더 이득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공기가 지나는 또 다른 길인 입안도 살펴봅니다.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목젖 부분도 이게 남들보다 조금 처져 있는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편도 부분이 이렇게 양쪽으로 목에 많은 면적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이런 부분들도 작다면 숨 쉴 수 있는 부위가 훨씬 더 넓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수술로 저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숨 쉬는 길을 넓혀보는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구조상 비강호흡에 이어 구강호흡까지 힘들어 물리적 공간을 넓혀줘야 합니다. 우리는 코 혹은 입으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평소에 어떻게 숨을 쉬는지 의식하지 않고 더 나아가 비강호흡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코는 신체의 가습기이자 온도 조절기, 공기청정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들은 특히 잘 때 도드라지죠. 구조적 문제가 있으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등으로 표출됩니다. 그에 반해서 코골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 기류가 90% 이상 완전히 막히는 수면 무호흡증과 다르게 조금은 열려 있는 거죠, 기도가. 그래서 그 열려 있는 공간으로 기류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관련된 기도에 있는 점막이라든가 근육층이 많이 떨리게 되면서 이런 굉장히 큰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런 와류 현상 때문에 나는 그런 소리를 이제 코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대부분 한쪽이 있으면 다른 쪽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많이 혼돈스럽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코골이만 있는 경우는 그렇게 의학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하지만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위험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가 사실은 위험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부분 코골이가 심하게 있는 경우에는 무호흡증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는 코골이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코골이가 내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검사를 해보면 무호흡증이 진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낮잠을 자게 됩니다. 짧은 낮잠은 뇌에 활력을 불어넣는 피로회복제가 돼 졸음운전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죠. 하지만 낮잠으로 밤잠을 보충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신체가 정상적인 리듬을 잃게 되는데요. 다양한 만성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돼 최악의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혈압이 이제 들쭉날쭉하게 되면서 점점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부정맥이라든가 심한 경우에는 심근경색 이런 증상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고 이런 것이 좀 더 가속화되고 좀 더 악화되게 되면 급사라든가 돌연사의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 수면 무호흡증의 가장 큰 위험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는 코골이, 단순 코골이와는 다르게 심혈관계 외에도 뇌혈관계에도 질환이 있을 수 있고요. 당뇨라든가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도 이제 점점 더 빈도를 높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권익재 씨가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고주파를 이용해 비대한 혀뿌리를 축소합니다. 혀의 부피를 줄여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큰 편도와 늘어진 목젖 일부를 절제합니다. 편도는 흔적기관이기 때문에 제거해도 문제가 없고 목젖도 호흡에 방해되는 범위 내에서 제거하면 기도가 충분히 넓혀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코 속의 문제도 해결해줘야 합니다. 비염 수술은 보통 고주파를 이용하는데요. 섭씨 40에서 70도의 열을 내는 저온 고주파를 비대해진 점막에 쏘아 부피를 줄여줍니다. 레이저보다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죠.
이제 휘어진 비중격을 바로잡을 차례입니다. 오른쪽으로 비중격이 많이 휘어져 있어서 지금 보이는 이 선을 기준으로 저희가 잘라냈거든요. 비중격을. 휘어진 부분을 잘라내 비정상적인 형태를 교정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균형을 잡고 나면 숨쉬기가 한결 원활해질 겁니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걸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합니다. 권익재 씨의 삶에 뜻깊은 변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편도를 같이 수술하고 비염 수술도 하고 났을 때 아마 제가 앞전에 일상을 생활을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좀 더 그래도 밝은 그런 에너지 넘치는 그런 나날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성훈 씨도 수술로 코골이와 코막힘 증상을 개선했습니다. 자다가 자주 깨고 낮에는 수시로 졸음이 밀려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웠죠. 원래 그 전에 비염이 항상 있었는데 이렇게 막 코만 막히고 그 정도의 선이었다고 하면 한 4개월 전쯤부터는 자다가 계속 깨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진 자다가 하루 자면 한 4-5번은 깨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시간에 잠을 자더라도 그 다음 날 피로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운전할 때나 이럴 때도 졸음이 막 오고. 작년 11월에 치료를 받은 후로 비강호흡이 원활해졌는데요. 더 이상 입으로 숨을 쉬지 않고 잠을 잘 자다 보니 일상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일할 때도 뭐 집중도가 훨씬 좋고요. 컨디션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 전에 8시간을 잔 상태에서 평소에 잤다고 하면 지금은 뭐 진짜 한 4-5시간만 자도 그렇게 많이 피곤하지 않아요. 수면의 질은 정말 나아졌을까요?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치료 전후의 검사 결과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전과 같은 시간에 검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함께 검사 결과를 살펴봅니다. 검사 결과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괜찮아요. 본인도 좀 느끼시겠지만 일단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 거는 무호흡이랑 저호흡이 합해져서 이제 그가 나타나는 이제 전체의 무호흡 저호흡 지수 AHI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그 지표가 옛날에는 20.3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11.7로 거의 반 가까이 떨어졌고요. 예전에는 숨을 멈추는 그런 무호흡증이 53초까지도 멈추는 무호흡증이 65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무호흡증은 아예 없고 이제 다만 이제 저호흡증이 원래 85회가 있었던 게 한 73회 조금 줄었는데 근데 이제 저호흡증만 있는 경우는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코골이는 그때 250점 정도 골았는데요. 이제는 90점 정도. 코골이 한 3분의 1 정도 준 것 같아요. 무호흡, 저호흡 지수, 무호흡 시간, 코골이 등 주요 수치들이 모두 줄었습니다. 수술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인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 건 공기가 통하는 길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뜻입니다. 코와 입안을 내시경으로 살펴보면 구조적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보면 목젖이 원래는 좀 많이 쳐져 있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많이 잡아놓은 상태고요. 양쪽 공간도 많이 넓어져서 지금 항아리 같이 이렇게 안쪽으로 보이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비염 수술만 그때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부분도 지금 점막이 이제 잘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인데 이제 거의 코는 완성된 상태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코 쪽은 따로 추가로 뭔가 전혀 뭐 숨볼 것도 없는 비강이 잘 뚫려 있는 그런 비강 호흡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져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남들보다 많이 내려가 있던 목젖을 올려주고 고주파로 비대해진 코 점막을 줄여준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여겨선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다면 이제 지금은 여기서부터 뭘 해야 되냐면 체중만 관리하시면 돼요. 살만 안 찌면 됩니다. 여기서 체중이 늘어나면 우리가 힘들게 깎아놨던 조직들이 다시 증식하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잘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몸과 마음이 가벼운 하루가 지속되려면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해낼 수 있겠죠. 일반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뭐 건강에 관해서 이제 제일 사람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뭐 먹는 거나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영양 부도식품도 먹고 막 그런 걸 하는데 저는 진짜 잠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겪어보게 돼서. 이게 잘 먹고 뭐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도 결국에 잠을 잘 자면 나머지 것들이 저절로 좀 완화가 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잠이. 60대인 박봉희 씨는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요.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70년대 두 문제밖에 안 틀렸어요. 제가 1등했습니다. 합격의 비결은 바로 숙면이라고 합니다. 합격하였습니다. 예, 다 제가 잠을 잘 자는 덕분입니다. 너무.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지 않습니까? 재봉틀도 취미생활 중 하나입니다. 바늘 아래에 천을 두고 능수능란하게 움직이다 보면 앙증맞은 옷 하나가 순식간에 완성돼 있습니다. 펫 강아지 옷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사실 인형 옷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입고 있는 원피스 역시 수준급의 실력으로 직접 만든 작품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나쁘면 안경을 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무호흡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무호흡이 완전히 제로입니다. 제로로 나오고 그렇게 저게 저한테는 너무 활력인 거예요. 활력의 원천은 양압기입니다. 박봉희 씨는 4년 전 수면 무호흡증과 코골이가 심해 주간 졸림증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찾아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본 결과 수술보다는 양압기 치료를 먼저 진행해 보기로 결정했죠. 다행히 경과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단잠을 잡니다. 단잠을 자는데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잠자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잠을 자도 너무 자주 깼습니다. 너무 자주 깨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두서너 시간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 상황 그대로 있었는 것 같으면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원 신세를 지금도 안 치고 있겠습니까? 잠을 못 자고 했으면 또 딴 데 뭐 이렇게 이상이 오고 이래 했으면 뭐 제가 이번에 요양보호사 저걸 공부를 해보면은 나이가 이래 들면은 비가역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서 저는 그랬어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무 소중합니다. 저한테는. 적정 압력 검사로 설정한 양압기의 압력이 몸에 잘 맞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검사했을 때 무호흡 점수가 저희가 30점 정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도의 무호흡증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기구만 차고 주무시면 사실 정상인 같이 네. 다 지내실 수 있고 다음날 이제 이렇게 일하거나 뭐 아니면 생활하시는데도 사실 꽤 괜찮지 않나요, 저기는 그죠? 첫 내원 당시에 진행한 수면 다원 검사에서는 고도의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고 맥박의 횟수가 정상보다 많은 상태를 말하는 빈맥도 있었는데요. 양압기를 쓴 후로는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변화는 없지만 수면의 질은 달라졌습니다. 몸의 구조를 바꿔주지는 못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안 좋아지거나 좀 더 비우하거나 안쪽에 공간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압력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도 양압기를 사용하면서 단잠을 자게 될 겁니다. 양압기는 박봉희 씨에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수면 다원 검사를 하고 양압기를 한다 해서 뭐 모든 병을 치료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다른 합병증들의 예방을 좀 할 수 있는 효과는 확실히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양압기 치료 상당히 선호하거든요. 환자분은 또 거기에 또 맞춰져서 잘 지금까지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이미 벌써 3년 넘게 쓰고 계신데도 만족도가 좋으신 걸 보니 치료 방향이 잘 잡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수면의 질이 개선되지 않았더라면 공부도 취미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양압기가 제2의 인생을 열어준 셈입니다. 저 양압기는 제 신체의 일단 일부니까 저기 안경 쓰듯이 눈이 나쁠 때 안경 쓰듯이 그런 보조 역할을 하면서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거니까 같이 계속 이렇게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몸도 더 건강이 좋아지고 이렇게 또 좋은 것도 많이 배우고
또 건강 전도사로도 나가고 싶습니다. 수면 전문의들이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무호흡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수면에 관련된 불면증 포함해서 많은 질환들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너무 주의를 안 쓰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수면 장애를 극복했을 때 평소에 삶의 질도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무시무시한 합병증들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본인의 건강은 이제 본인이 잘 챙기셔야 되고요. 그런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증상이 있을 때는 주저없이 병원을 방문하셔서 수면 다원 검사를 비롯한 수면 검사들을 꼭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김혜영 씨는 비염 때문에 수시로 코가 막히고 콧물이 흐르는 게 일상입니다. 코가 간지러워 습관적으로 만지다 보면 불편한 느낌을 자꾸만 의식하게 되죠. 생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밤에 심한데 낮에 이렇게 먼지 많고 이러면 조금 또 이렇게 많이 간지러워요. 이제 또 이러면 저녁 되면 100% 이제 코 막혀요, 느낌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 안쪽에 휴지를 넣어 닦으면 피가 묻어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렇게라도 안 잡으면 더 미쳐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어떻게든 이렇게 코를 비비던지 잡던지 아니면 이렇게 휴지 넣어서 닦던지 해서 자극을 줘야지 증상이 좀 나아져서. 증상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할 땐 약을 먹지만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알면서도 먹을 수밖에 없으니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입니다. 완전 진짜 수돗물 틀듯이 흐를 때 이거 그냥 하나를 먹거든요. 하나를 먹으면 한 10분, 15분이면 효과는 바로 나타나는데 대신에 부작용이 이제 수면제 먹은 것처럼 바로 탁 기절하듯이 잠들고 먹을 땐 괜찮은데 그 다음날 또 코가 미친 듯이 간지러워요. 건조해져가지고. 증상은 잘 때 가장 심합니다. 코가 막히니 숨을 잘 쉴 수 없어 늘 휴지를 옆에 두어야 하고 한 번도 깨지 않고 자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매일 밤을 이런 식으로 보내왔습니다. 코가 막혀 있는데 이게 콧물이 꽉 차서 막혀 있는 느낌이 있는데 풀면 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억지로 이제 풀다 보니까 얼굴 전체 압이 가해지니까 또 이제 머리 두통 오고 띵하게 두통이 오니까 뭐 좀 그냥 괜찮은 날은 괜찮은데 이제 두통까지 띵해지는 날은 이제 그날 새벽에 또 한두 시간 못 자는 거죠. 이 콧물 증상이 괜찮아질 때까지. 코와 관련한 김혜영 씨의 고민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모양입니다. 흔히 말하는 들창코이기 때문이죠. 남들은 정면 모양이 이렇게 하면은 요 정도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숙여야지 요만큼 보이고 들면은 이렇게 다 보여요. 그나마 콧구멍이 작아가지고 내 안이 좀 덜 보이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보통 남들 코는 이렇죠. 정면에서. 얼굴 중앙에서 늘 드러나는 부위다 보니 신경 쓰지 않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증명사진을 찍으면 콧구멍이 잘 보이지 않도록 수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코는 이거는 정말 해야 할 수 있으면 이거는 꼭 내가 한번 고쳐 손 받아야겠다 이러면서 요즘 이제 코막힘도 심해지고 코도 자꾸 이게 또 자꾸 보인다 하니까 얘가 계속 들리는 느낌이거든요. 내가 코끝이 뭉툭해서 더 들리나? 이러면서 못해도 코끝 정도 미용은 시집가기 전에 꼭 하자. 이러면서 김혜영 씨는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병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진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데요. 이제는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오른쪽 코거든요. 이제 비중결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좀 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합의각계의 점막이 이제 천천히 자라나가지고 공간을 조금 좁게 만들고 있어요. 이 점막이 많이 부어 있는 상태고요.
콧구멍을 둘로 나누고 중심을 잡아주는 연골인 비중격이 휘어지는 바람에 여러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알레르기 검사에서는 알레르기가 발견되지 않았죠. 실제로 그런 진단을 이제 주로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는 진단으로 묶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만성 비후성 비염이 코막힘이 주된 증상이라고 한다면 혈관 운동성 비염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콧물, 코막힘, 그리고 코 가려움증 이러한 증상들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 환자분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격 망곡증에 의한 만성 비후성 비염과 더불어서 혈관 운동성 비염도 동반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알았으니 콤플렉스였던 코의 모양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0년은 넘었죠. 그때부터 여기 끝이 살짝 들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경우는 지금 앞쪽에서 보면 요 이제 피부가 조금 두꺼우면서 이 연골의 힘이 바깥쪽으로 좀 팡 퍼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콧구멍이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코가 이렇게 들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모양 때문에 더 많이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약간 컴플렉스셨으면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기능적인 수술과 더불어서 미용적인 개선을 같이 미용적인 부분을 같이 개선시킬 수 있거든요. 콧대는 좀 더 세우고 코끝은 내려 전체적인 모양의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과 미용적인 부분을 함께 개선하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왼쪽으로 휘어져 있는 비중격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이 비중격 일단 코의 지지대인 1.5cm, 1.5를 남기고 그 앞에 있는 연골 부분을 채취를 하기 위해서 휘어진 비중격 연골을 잘라 몸 밖으로 빼냈습니다. 비대해진 점막도 고주파로 줄여주는데요. 전보다 공간이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취한 비중격 연골은 콧대에 사용합니다. 코끝은 귀 연골을 활용하죠. 귀 연골은 탄성이 좋고 부드럽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중격 연골로 콧대를 세우고 귀 연골로 코끝을 다듬어줍니다. 한 번의 수술로 구조적 문제와 외적 고민을 모두 해결했습니다. 이제 회복할 일만 남았네요. 예쁘게 반달 모양 정도로 살짝만 보이거든요. 김혜영 씨의 일상엔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수술한 지 한 열흘 정도 됐네요. 네. 좀 어떠세요? 코막힘이 조금 있기는 한데 여기 붓기 이런 데도 좀 많이 가라앉았고 코 통증 수술하는데 통증은 지금 없고요. 그냥 통증은 없고 코 살짝 막히는 거 불편한 거 일단은 아직은 회복 단계이기 때문에 코막힘 증상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공간은 충분히 넓혀졌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나면 한결 편안해질 겁니다. 공간이 잘 열려 있어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요것도 붓기도 조금 더 빠지고 그다음에 비중격에 있는 피가 찬 것도 좀 빠지면서 훨씬 더 나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나 이제 미용적으로나 지금 되게 결과가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코 모양도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좀 빠질 거고요. 전체적인 라인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코끝에 위에 여기도 좀 빠지게 될 거고 여기 빠지고 하면 옆에서 봤을 때 라인도 좋고 각도도 되게 좋아요. 부기가 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피부가 위쪽으로 좀 당겨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도 코가 약간은 더 올라가는 느낌이 생길 수 있는데 붓기가 빠지면서 그건 자연스럽게 더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냥 봤을 때도 콧구멍이 앞에서 잘 안 보이고 콧구멍 모양이 딱 예쁜 정도로 맞춰져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자연스럽게 예뻐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콤플렉스로 여겨졌던 코는 이제 당당하게 드러내고 싶은 부위가 됐습니다. 기능도 개선하고 자신감도 채우고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겁니다. 얼굴 전체 붓기가 빠지면서 이제 코 모양이 조금씩 더 또렷해지면서
예뻐질 것 같다 하고, 사실 수술하고 직후에도 얼굴이 부어있는 상태에서도 측면으로 봤을 때 입이 쏙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는 분명 코 수술을 했는데 비염이 이제 기능적으로 많이 좋아지면 확실히 이제 이런 환절기든 지금 좀 있으면 황사도 오니까 이런 계절 좀 안 타고 좀 사시사철 건강하게 좀 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용적으로도 이제 이전의 얼굴로는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만큼 만족스럽기 때문에.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해보니 변화가 더욱 뚜렷합니다. 시원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는 맑은 하루가 김혜영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의 접근으로 기능적인 부분과 미용적인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코에 절개를 넣고 미용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비중격을 완전히 노출하는 데 있어서도 한 번의 접근으로 2가지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그냥 개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 미용적인 수술만 하게 된다면 밑에 있는 이제 지지대가 약하거나 아니면 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다가 이제 뭐 보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되면 지지력이 약해지거나 또는 코가 무너지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비중격 만곡증이 있거나 이런 코 질환이 있는 분들이 성형 후에 더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호소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비중격 만곡증을 개선을 하면서 그리고 그 지지대를 제대로 세우면서 미용적인 개선을 꾀해야 두 가지 수술을 하고 차후에 합병증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계절 봄. 하지만 봄이 돌아올 때마다 가렵고 막히는 코 때문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겐 달갑지 않은 계절인 셈이죠. 이번만큼은 반드시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이 뚜렷해지기도 합니다. 재작년 봄, 양승호 씨는 코막힘이 심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숨소리가 거칠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잠을 자고 있는 줄 알았다는 농담을 자주 들을 정도였죠. 결국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수술 전에는 이렇게 환절기나 그다음에 또 겨울철에 이제 날씨가 좀 건조하면은 좁아진 콧구멍 쪽이 되게 자주 막혔었어요. 그래서 막히면 당연히 뭐 일할 때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냥 이제 일반적인 일상생활 할 때도 되게 신경이 많이 쓰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지고 뭐 날씨가 건조하고 건조하지 않거나 전혀 구애받지 않고 숨이 너무 잘 쉬어지고 뭔가 일을 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코가 자꾸 막혔던 건 비중격이 오른쪽으로 심하게 만곡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겉으로 보기에도 코가 휘어져 있었습니다. 찍어진 사진 같은 거를 봤을 때 생각보다 많이 휘어 있다라고 이제 저 혼자는 조금씩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불편함보다는 뭐 사진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코가 이제 좁아져 가지고 이제 살이 맞닿는다는 느낌까지 제가 좀 많이 느꼈었어 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진짜 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비중격 만곡증과 만성 비호성 비염, C자 모양으로 휜 코를 개선하기 위해 비중격 교정술과 하비갑계 외향 절골술, 고주파 위축술을 진행했습니다. 비중격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잘 펴져 있고요. 공간 자체가 이게 하비갑계인데 하비갑계 비염에 대한 수술도 잘 진행이 돼서 공간이 뒤쪽 공간이 벽이 보일 정도로 잘 열려 있어요. 그리고 대칭성도 거의 유지가 되고요. 사실은 이제 전의 코를 생각하면 이거는 뭐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잘 펴져 있는 거거든요. 당시 비중격은 휘어진 연골을 전부 드러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아래쪽은 오히려 왼쪽으로 좀 가 있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집니다. 그렇죠? 이 비중격 축이 오른쪽으로 틀어져요. 그래서 뼈는 완전히 또 오른쪽으로 휘어 있죠. 그리고 더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가야 가운데로 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차원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코의 모양은 예전에 이렇게 C자 타입으로 돼 있었어요. 비중격을 새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체외 비중격 교정술을 시행하면서 휜 코가 자연스럽게 교정됐는데요. 코끝은 비중격 연골로 라인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예전에는 코가 완전히 휘어 있었죠. 네. 그게 지금은 완전히 탁 가운데로 잡혀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굳이 미용적인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기능적인 걸 개선하려면 휘어 있는 걸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럽게 미용적 개선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용을 처음에 원장님한테 고민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은 이제 기능 개선은 이미 완벽한 상태로 제가 이루어져서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제 거울을 보면서 이 미용적인 부분까지 개선이 되니까 이 만족이 이제 뭔가 보너스를 받은 것처럼 또 2배, 3배로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거울 볼 때도 되게 기분이 좋고 사진을 찍을 때도 훨씬 더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코가 막히지 않고 숨소리 때문에 눈치를 보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휘어진 코를 바로 잡아준 덕분에 자신감까지 되찾은 겁니다. 기능과 모양이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제가 이제 이 미누과에서 기능 코 성형을 하다 보면 기능과 모양은 결국에는 다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능이 잘 잡혀야 모양도 잘 잡히게 되고 모양이 잘 안 잡히게 되면 기능적인 문제가 나중에 결국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능과 모양을 별개로 생각할 게 아니라 기능과 모양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잘 연관지어서 수술을 해야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끼니를 챙기는 이재문 씨.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재문 씨에게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에 불과해졌습니다. 늘 코가 막혀 있어 무얼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맛있게 먹지를 못합니다. 사실 맛있게 음식을 이런 고기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이 자꾸 맛을 못 느끼니까 먹긴 먹어야 되겠고.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기침이 나고 가래가 껴 수시로 화장실에 가야 하는데요. 밥을 먹을 때마다 반복되다 보니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안 나오니까 이게 이제 코로 나오면은 이런 게 없는데 이것 때문에 콧대 충농증 때문에. 꽉 막힌 코를 뚫기 위해 노력해봐도 코를 통해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콧물이 나오면은 목으로 넘어가고 목으로 넘어가니까 가래가 나오고 이게 그게 기침이 나오고. 누워있을 때도 콧물이 목 쪽으로 넘어와 불편한 느낌이 이어집니다. 물론 지금까지 치료를 해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고 말았는데요. 이제는 좀 더 확실한 치료로 편안하게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고 나서 이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이런 좀 평상시에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살고 싶어서. 이재문 씨는 흔히 축농증이라고 불리는 부비동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든 부비동에 염증이 있는 상태로 무록까지 동반돼 있었습니다. 이 안쪽에 다 무록입니다. 이게 다 무록이고 요것도 무록이고. 그래서 이미 약을 좀 써서 줄인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수술 전에 스테로이드나 항생제를 써서 무록 크기를 최대한 줄여놓은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줄어든 게 이겁니다. 지금 저번에 오셨을 때는 더 커져서 거의 코 밖으로 튀어나오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리고 냄새 맡는 부위도 지금 다 막혀 있어요. 지금 입안도 살펴봅니다. 기침이 나고 가래를 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발견됐습니다. 콧물하고 농들하고 줄줄 넘어가서 목에 딱 걸려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걸려있는 느낌, 답답한 느낌 드실 거고 이것 때문에 계속 헛기침, 장기침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CT 결과상 비어 있어야 할 공간들이 꽉 차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도 농이 이만큼 차 있고 왼쪽에는 어찌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눈 사이에도 거의 뭐 공기가 없을 정도로 농으로 꽉 차 있고
이마도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은 또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입구가 다 무릎 때문에 막혀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격줄 수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릎은 일단 다 제거를 할 거고요. 이제 갈아낼 거거든요. 무릎을 다 갈아낸 다음에 원래 구멍이 조그마한 구멍들이 다 있어요. 그 구멍들을 다 넓혀주는 수술입니다. 뺨으로 가는 구멍, 눈으로 가는 구멍, 이마로 가는 구멍,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방들을 문을 다 뚫어줘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혹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완치될 수 없습니다. 수술적 치료로 해결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5에서 15%가 앓는 부비동염.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을 찾으면 간단한 치료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만성화되면 치료가 까다로워집니다. 급성으로 생긴 지 얼마 안 된 충농증들은 대부분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약물 치료 세척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래된 경우, 뭐 몇 년씩 됐다든지 아니면 몇 달 이상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만성 충농증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썼을 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충농증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한 염증 때문에 생긴 충농증 같은 경우에는 약물로 치료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혹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 진균성 부비동염 같은 경우에는 약이 안 듣고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물혹을 제거하고 부비동 입구를 열어 고여있는 분비물을 배출해줘야 하는데요.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코 안으로 내시경 기구를 넣어 꽉 막힌 공기기를 터줍니다. 수술에는 내비게이션 장비가 사용됩니다.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낯선 길을 안내해주는 것처럼 수술에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장비 역시 복잡한 코 속을 3차원 지도로 구현해주는데요. CT로 문제가 되는 부위를 촬영한 후 내비게이션 장비에 연결해 수술기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수술하는 과정에서 코와 가까운 눈, 뇌 등의 부위에 손상을 입히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면 더욱 안전하고 정확도 높은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꽉 막혀있던 공간이 넓어진 걸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합니다. 모든 부비강들을 다 열어서 이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준 거거든요. 하나로 만들어줬고 이제 무릎 다 제거가 된 상태고 염증도 다 떨어낸 상태고 이대로 이제 지혈만 하고 이제 아물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수술은 이걸로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코가 뚫리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걸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약 한 달 전에 만성 부비동염 수술을 받은 이춘숙 씨의 취미는 운동입니다. 예전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스트레스였는데요. 이제는 언제 그랬나는 듯이 활기찬 하루를 보냅니다. 계속 이제 그렇게 아프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의지도 없었고 조금만 더 하고 나면은 밤에 그 밍밍거리고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 안 하게 됐어요. 거의 집에서 그냥 있었어요. 코가 많이 막힐 땐 비강 스프레이로 숨 쉬는 공간을 넓혀줬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코가 막히고 두통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죠. 이렇게 막 감기려니 했는데 그게 이제 자주 그랬어요. 이제. 예. 그러다가 이제 한 11달쯤 돼서 이제 좀 심했지 이제. 막 누런 코도 나오고 막 갑갑하고 이 뒷골도 땡기고 이 전체가 막 온몸 이 전체가 안 좋다 보니까 몸 전체가 다 안 좋아지더라고요. 두통은 잠자리에 들 때 더 심해졌고 귀에서 소리가 나 마음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명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스트레스가 점점 극심해졌죠. 약물 치료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좀 덜 움직이면은 조금 덜 소리가 좀 작게 들리고 이제 그 많이 움직이고 이제 뭐 운동을 좀 많이 한다든지 이러면은 더 윙윙 소리가 막 크게 나고 그리고 이제 한쪽 귀가 이제 윙윙 소리가 나면 또 한쪽 귀는 아리하이 또 아리는 것처럼 아파요. 아리하이 또 그래. 그 이제 낮에는 이제 좀 그걸 좀 못 느끼는데
밤마 되면 이제 더 하더라고. 검사를 해보니 청력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신 양쪽 비강 내에 물혹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코와 귀가 연결돼 있다 보니 코의 문제가 귀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코 때문에 코하고 연결된 이관 문제 때문에 이제 귀까지 그랬던 거고 이제 수술해놨으니까 이제 안쪽에 붓기만 빠지면은 자연스럽게 귀까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만 지나면 해결될 거니까 요거는 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수술한 지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현재 경과는 양호한 편입니다. 관리만 열심히 해준다면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왼쪽도 오른쪽하고 똑같이 물혹 있던 거 다 제거하고 이제 이마까지 구멍이 다 잘 열려 있어요. 잘 열려 있고 뺨으로 가는 구멍도 잘 열려 있거든요. 열려 있는데 이런 데 보시면은 농이 아직 살짝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수술만 해서는 안 되고 수술 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세척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 2달 됐으니까 한두 달만 더 세척하시면은 나머지 안에 있는 농도 싹 깨끗하게 빠져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뭐 더 안 오셔도 될 겁니다. 부비동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관리와 정기적인 경과 관찰입니다. 수술 후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비동염 자체가 원래 재발을 잘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 단순한 염증 때문에 생겼던 경우에는 재발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알러지 비염에 같이 있는 분, 뭐 천식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있는 분들은 재발을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더 중요한 것이고 사실 이게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신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도 증상이 없더라도 가끔씩 이비인후과에 들리셔가지고 안쪽에 혹시나 물혹이 재발을 하지는 않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예전에는 공기가 이렇게 맑을 줄 몰랐습니다. 감기로 여기며 참고 견뎌왔던 증상들은 이제 과거에 남았습니다. 완전 뚫혔어요. 코는 완전히 막 고속도로 뚫히듯이 그냥 너무 콧구멍이 막 엄청 넓어진 그 느낌. 요 뒷꼭대기까지 공기가 들어가는 그런 수술하고부터는 너무 좋아졌어요. 귀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고 꽉 막힌 코와 두통 때문에 움츠리지 않아도 됩니다. 삶이 180도 변했습니다. 아 너무 기분이 좋고 귀가 우선이 그거 보고 밤에 그 윙윙 소리가 안 나니까 신경 안 쓰고 그냥 운동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이 뒷골이 땡기는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귀 윙윙거리는 것도 없어지고 하니까 삶 자체가 틀리죠. 예. 그걸 안 겪어본 사람은 잘 몰라요. 부비동염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도 재발한다면 어떤 치료를 해야 할까요? 신도진 씨는 3년 전에 이어 작년까지 총 2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냄새를 맡을 수 없고 코가 번갈아 막히고 있죠. 후각신경이 들어있는 후열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미 입구부터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미 뭐 완전히 물혹은 아닌데 이 점막들이 이제 물혹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벌써. 그래서 이때 항생제와 수치를 쓰면은 이게 좀 정상 점막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약금 끼고 나니까 다시 생기고 이게 벌써 몇 년째 반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증상이 심할 때면 스테로이드나 항생제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호전과 악화가 반복돼 오히려 더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었죠. 물혹이 동반된 탓에 의지와 다르게 증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이제 저처럼 이제 심한 사람들은 뭐 이게 일상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약을 먹고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뭐 나아질 수 있으면은 좋은데 이게 완치가 없으니까 약을 안 먹으면은 또 심해지고 이러니까 스테로이드가 몸에 안 좋다는 걸 아는데 이제 그걸 안 먹으면 심해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죠. 신도진 씨처럼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새로운 주사 치료제가 개발됐습니다.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에 이어 만성 부비동염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잉 면역 반응에서 일어나는 염증 매개 물질에 대한 항체를 만들고 체내 주사에 염증 반응을 차단하는 원리입니다.
수술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만큼 신약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일단 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효과가 있으면은 뭐 계속 맞을 의향도 있거든요. 약 안 먹고 몸에 부담 안 가는 약 안 먹어도 되고 하니까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주 간격으로 6번 정도 주사 치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치료의 선택지가 늘어난 덕분에 다시 한번 희망을 품어보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스테로이드 항생제 같은 일반적인 고전적으로 사용하던 치료제 아니면은 수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치료 옵션이 한 가지가 더 늘어난 셈이죠. 그런데 아직은 말 그대로 신약이기 때문에 아직은 비쌉니다. 비싸서 보통은 한 6번 정도 이제 주사를 맞으면 수술했을 때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또 최근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사 6번을 맞으면은 수술비의 2~3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처음 치료로 사용하기는 좀 부담이 되실 거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곳은 이제 수술 후에 재발했을 때 간단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이제 약이 더 개발되고 이제 점점 더 가격이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만 더 몇 년만 더 있으면은 이제 고전적인 치료 방법과 수술과 그리고 이 생물학적 제재인 신약을 이제 선택권을 훨씬 더 넓혀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